맞잡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새롭게 인사를 드릴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를 해주신 김형태 후보님, 정경훈 후보님께 또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주국 당대표 당선자님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신 분은 울산의 엄하정 어린이와 그 어머니이십니다. 엄하정 어린이 여러분에게 같이 인사를 드리면 다 함께 손을 잡아주시기 다 함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계신 우리 당의 소중한 분들 인사를 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성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당선 소감을 들어야겠죠? 3년은 너무 길다처럼 간명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는 그 말이 어디 있을까? 태어난 곳에서 충분히 교육받고 괜찮은 일자리에서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고 품격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2028년 총선에서 기호 2번을 획득하고 2030년 조국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조국 당 대표님의 수락연설이 있겠습니다. 혁신의 선봉장으로 문득선 조국 당 대표를 위해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조국혁신호의 선장으로 다시 임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하고 단호한 뜻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최고위원 두 분께 축하의 인사드립니다. 항로를 잘 안내하는 유능한 항해사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전당대회를 뜨겁게 만들고 혁신의 경쟁을 보여주신 이명택, 정경호 두 분 후보께 위로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당원 동지들과 함께 혁신의 대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호의 돛을 더 높이, 더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책임과 권한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당의 문을 활짝 열고 더 많은 국민을 당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혁신에 이어달리기 멈추지 않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뉴파티 비전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내란을 격퇴한 응원봉 혁명을 다원 민주주의로 구현하는 미래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중심 큰 정치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정당으로 진화될 것입니다.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당원의 열정은 엔진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두 목소리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큰 가치, 큰 비전, 큰 책임을 갖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잊겠습니다.
노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나라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큰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짧은 전당대회 기간이었지만 저는 당원들의 삶에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배웠습니다. 새벽고 시장에서 하루를 여는 당원을 만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족 모두 당원이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당원을 만나고 첫 손님을 기다리는 당원의 택시도 탔습니다. 골목 사장님으로부터 농촌의 청년까지 소매, 유통,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당원들의 다양한 삶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분들의 치열한 삶에 응답하도록 당의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정치는 누군가의 하루를 응원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된 오늘 저는 정치를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삶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민생개혁 정당이 될 것입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살률 비상사태 상황입니다.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세계 최고의 자살률에 둔감해졌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실패입니다.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거, 돌봄, 의료 등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삶이 불안하고 무너지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평등, 더 넓은 기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권의 또 다른 핵심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성장입니다. 사회권 각 분야에 사회의 사회 투자를 대폭 확충해서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후 본격적인 정책 작업에 나서겠습니다.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거권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심이 얽힌 복마전입니다.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복마전 끝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끝내겠습니다.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 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토지 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게 한 근본적 처방입니다.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둘째, 보유세를 정상화합시다.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세는 완화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방안입니다. 셋째,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합시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넷째, 전세 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세 사기로 전국의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뿌리 깊은 불평등의 결과물로 사회적 재난입니다. 반드시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집권당이자 내란 격퇴의 굳건한 동지인 민주당에게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빛의 광장에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다수연합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정치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대선 전 지난 4월 국회 개혁 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기억하십니까? 대선 직전 지난 5월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공동선언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까? 바로 그 공동선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이 선언문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대선 공약과 다름없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니 그 합의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망치한다면 그것은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 전 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입니다. 민주당 동지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개혁 정당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십시오.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포인트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연석회의를 공동교섭단체로 발전시켜 멈춰있는 정치개혁을 촉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개혁정당을 만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시에 광장의 시민들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을 여는 쇠빙선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저는 개헌을 미룰 핑계가 없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주요 개혁 과제들이 대부분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내란 세력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제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입니다. 저는 제7공화국을 여는 두 가지 개헌 경로를 제안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국회 개헌 연대를 구성합시다. 개헌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이 대의와 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개헌 연대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개헌연대로 확장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투표를 내년 6월에 실시합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냅시다. 지방선거를 하는 만큼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루어냅시다. 국민의 관심은 커지고 지방선거의 의미는 빛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에 지방분권공화국과 수도 조항을 명시합시다. 지금보다 훨씬 강한 지방분권, 지역발전이 가능하고 전국에 행정수도, 경제수도, 문화수도, 해양수도 등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도가 바뀌게 되면 주거, 교육, 일자리 불평등이 해소될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물론 이와 함께 동아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을 헌법 정문에 수록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앞에 놓인 환경 어렵습니다. 나쁩니다. 거대 양당 독점 체제는 공고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직 미미합니다. 지지율 많이 떨어졌습니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안하실 것입니다. 두려우실 것입니다. 걱정이 가득 차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행정부와 의회를 독점하는 건 나쁘다. 모두가 말합니다.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 경쟁과 견제 필요하다. 다들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 도전한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방정치개혁 필요한 거 안다. 그러나 잘 되겠느냐? 포기해라. 하더라도 힘 빼지 마라. 적당히 해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